네, 안녕하세요. IT전 방송 토크 IT전 방송 GPD 고소입니다. 오늘 굿모닝 아이텍과 토크 IT 함께하는 제 59회 GIT 웨비나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요즘 이제 서버 쪽도 요즘 이제 굉장히 환경이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온프리미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퍼블릭도 있고요. 그래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있고, 하이브리드로 서버를 운영해야 되고, 또 컨테이너도 나오죠. 쿠버네티스 있죠. 리눅스, 이제 거의 다 리눅스 쓰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이 10년 전하고 되게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 그러면 공격자들도 분명히 이 급변한 환경의 틈을 또 노릴 겁니다. 그래서 그 틈을 어떤 식으로 공격자가 노리고 있는지, 또 그거에 또 기업에 있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또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오늘 센티넬1의 박정수 이사님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박 선생님, 우리 오늘 물론 오늘 서버 보안 얘기해야 되겠지만, 또 네. 연초니까 또 네. 이게 오셨으니까, 네. 박 이사님 그냥 개인적인 관점으로 올해는 이제 이런 어떤 보안 동향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거시적으로 올해는 어떨 것 같아요? 올해도 랜섬웨어 계속 갈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일단 뭐 랜섬웨어는 당분간은 대세가 그 공격 유형에서는 대세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큰 이유가 랜섬웨어가 돈이 되거든요. 말 그대로 고객이 원하는 데이터를 암호화 시켜놓으면 고객 입장에서는 가장 빠른 해결책은 돈을 주고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랜섬웨어는 당분간은 가장 큰 화두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공격자들이 어떤 형식으로 침투를 하든 랜섬을 그렇죠. 요구할 거다. 그렇죠. 그거네요. 결국엔 암호화 시켜서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게 네네. 주목적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쿠버네티스라든가 도커처럼 이제 가상 환경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크립토 마이너라든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런 것들도 큰 유형이 되겠죠. 네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이제 서버 보안 얘기할 건데, 제가 이제 오늘 그래서 기다리면서 제가 기사 검색 서버 보안이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작년에 키사에서 국내 기업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서버 보안, 취약점, 모의 보안 했는데 우리나라 기업의 64%가 그 서버 보안에 취약점이 발견돼가지고 외부에서 그거를 이제 서버에 대한 제어권도 탈취할 수 있고, 그런 취약점들이 발견된 기업이 64%나 되더라고요. 놀랐어요, 제가. 네, 그게 사실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어디 틈만 하나만 있으면 쉽게 공격할 수 있지만 막는 입장에서는 전체를 다 봐야 되니까 굉장히 쉽지 않고요. 뭐 로그포제 같은 거 최근에 발표되면서 워낙 널리 쓰이는 애플리케이션이다 보니까 취약점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그건 보안관리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죠. 네. 자, 우리 오늘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올해 이제 특히 이제 이런 서버 보안 쪽에 어떤 커다란 공격자들의 트렌드랄까? 동향은 크게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랜섬웨어, 어. 네, 돈을 벌기 위한 랜섬웨어가 뭐 가장 큰 핵심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개하는 방식이 예전처럼 뭔가 CNC라든가 웹에서 다운로드 받는 방식보다는 실제로 뭐 리빙 오브 랜드 어택이라고 해서 시스템에 원래 존재하는 명령어나 라이브를 통해서 쉽게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할 거고요. 이 방식이 이제 가장 또 최근에 주요한 이유가 기존에 있었던 시그너처에서는 잡을 수가 없거든요. 시그너처 기반으로 비교하는데 기존에 있었던 명령어나 라이브를 쓰게 되면 당연히 정상 파일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관점에서는 그 리빙 오브 랜드 어택도 큰 주류가 될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리빙 오브 더 랜드 리빙 오브 더 TL이라고 또 약어도 있던데, 리빙 오브 더 랜드란 게 원래 영어로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리빙 오브 더 랜드가 말 그대로 그 땅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산다는 뜻이니까 자급자족이 되는 거예요. 자급자족. 그러니까 원래 기업 서버에 있는 예. 원래 정상적인 커맨드들 그대로 이용한다는 거네요? 예, 그렇죠. 말 그대로 자급자족이네. 저도 이거 사전 찾아보고 이거 정말 이름을 잘 지었다. 네. 자급자족 하니 딱 와닿네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게 정상적인 그 기업 서버에 있는 다 커맨드들이니까, 리눅스 커맨드들이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기존 보안 툴에서 얘를 탐지하기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정상 프로세서니까, 정상 라이브러리니까 이제 아무래도 당연히 그게 공격을 하지 않으면 그 공격하는 행위 자체를 보지 않고선 탐지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이제는 그 겉모습만 봐서는 안 되고 행위 자체를, 그것도 그렇죠. 그 행위의 전체적인 일관된 전체 맞습니다. 그 행위 전체를 다 총괄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이제 EDR이라든가 아니면 행위 분석, AI 기반의 행위 분석, 뭐 UTM이라든가 이런 솔루션들이 현재 도입이 되고 있고요. 행위 자체를 네트워크상에서 UBA라고 해서 유저
Behavior Analysis라고 해서 행위 자체를 분석하는 솔루션들이 네트워크 쪽에서 현재 각광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발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네. 네, 오늘 앞에 고피님께서 잘 설명해 드린 것처럼요, 효율적인 서버 보안으로 이제 준비를 했고요. 최근에 알려진 제로 데이 공격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뭐 제품에 대한 소개에 들어가기 앞서서 현재 유행하고 있는 공격에 대해서 한번 제가 찾아봤고요. 2020년 자료인데 보시는 것처럼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포함되어 있고요. 굉장히 많은 기업에서 ST 로더라든가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이제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국내사라도 제가 이제 기사를 좀 검색해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되면서 이제 VPN이 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솔루션이 됐거든요. 집에서 일을 하려면 당연히 VPN을 통해서 접속을 해야 되고요. 근데 여기 이제 작년 말에 기사를 봤더니 국내외 VPN은 27,000개가 이제 외부로 유출돼서 VPN 아이디가? 네. 네. 아이디는 이제 IP죠. 그러니까 VPN 접속한 네네네. 정보가 유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요즘 또 저런 것을 또 다크웹에서 팔더라고요, 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앤서웨어 공격을 한 다음에 재밌는 게 뭐냐면 다크웹에 고객이 자기들이 훔친 데이터를 올려가지고 그걸 협박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돈을 안 주면 단계별 정보를 점점 이제 유출을 시키게 되는 거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SNS를 통한 공격 시도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그 트위터라고 해서 스피어 피싱이라고 하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실제 오바마가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가 오바마인 것처럼 오바마가 실제로 하는 것처럼 해서 기부금이라든가 뭔가 이런 거를 이제 요구해서 기부금 세네. 200만 원, 100만 원 뭐 이렇게, 1,000불. URL을 해가지고 이제 모집한 다음에 바로 이제 삭제를 해버리는 네. 거예요. 근데 실제 오바마가 아닙니다. 근데 저 사용자들이 누구나 사실 오바마로 계정을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거기에 그림만 넣으면 되니까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 다음 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리더라도 이제 로그4제는 작년 말에 뭐 엄청 큰 보안업계 화두였고요. 워낙 널리 쓰이는 애플리케이션이다 보니까 취약점이 발표되면서 보안 관리자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고생을 하고 있죠. 지금 다 이제 패치다 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이제 패치하고 그러면 이제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네. 패치 작업을 하고 또 뭐 보안 솔루션도 정책이나 이런 것들 점검해서 이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이제 필요했고요. 그 로그4j가 저게 이제 자바 기반이죠. 자바 네네. 커맨드지 않습니까? 국내도 자바를 많이 쓰니까. 그렇죠. 네. 네. 무료뿐만 아니라 상용 제품도 뭐 아파치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저 해당 모듈을 쓰게 되면 무조건 취약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최초에 발표됐을 때도 엄청나게 화두가 됐던 게 어디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이걸 쓰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광범위하게 쓰기 때문에 뭐 그 기사 봤더니 역사상 뭐 가장 큰 취약점이다 이런 보도도 네. 있었고요. 그다음에 앞에 고피디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리빙 오브 랜더 어택, 저건 이제 리빙 오브 더 바이너리라고 해서 현재 존재하는 바이너리를 통해서 이제 공격을 수행하게 됩니다. 뭐 LS나 RM 같은 경우 OS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명령어거든요. 근데 그걸 잘 쓰면은 좋은 툴이지만 RM 같은 경우 해커가 쓴다면 엄청난 해킹 툴이 되겠죠. RM으로 지워버리면 다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존 그 정상 파일이나 정상 프로세서, 정상 라이브러리라고 판단한 것도 할지라도 행위를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자급자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단어가 우리나라에서는 리빙 오브 더 랜드보다 자급자족 공격이 훨씬 더 와닿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앞으로는 제가 좀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플라이 체인 공격 사례고요. 뭐 서플라이 체인은 공급망이거든요. 말 그대로 물건을 뭐 저희가 슈퍼마켓에서 뭘 사게 되면 그것도 공급망을 통해서 받게 되는데요. 공격도 동일하게 공급망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특정 회사의 애플리케이션을 써서 제 PC에 깔아놨습니다. 그러면 이 어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하는 정상적인 공급망을 통해서 악성 코드가 들어온다면 저는 당연히 이건 정상 파일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 솔라윈지라든가 뭐 카세아라든가 이런 그 악성 코드들이 관리자들은 정상 프로 업데이트를 통해서 업데이트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해커들이 미리 공격해놓은 공격 경로를 통해서 그런 파일이 들어와서 공격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막기가 뭐 굉장히 어렵고요. 탐지하기도 사실 현실적으로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다고 그렇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네. 그래서 미국 쪽의 정부기관이라든가 이쪽 굉장히 많이 당했고요. 또 파이어아이가 실제로 공격당을 인정을 했었고 최초에 발표를 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또 요즘 또 서플라이 체인은 아니지만 이제 이게 자꾸 클라우드로 가면서 이게 API를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API를. 네. 그 API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떻게 틈을 많이 노릴 것 같아요. 그렇죠. API도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API 키 같은 걸 만약에 해커들이 갖게 된다면 그다음부터는
굳이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API를 통해서 그냥 모든 설정 변경하고 데이터 삭제하고 가져오고 뭐 다 가능하니까 그건 뭐 거의 뭐 예. 그렇죠. 전지전능해지는 거죠, 아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공격 툴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거고요. 워크로드 보안이라고 해서 여기서 워크로드는 뭐 클라우드 상에 올라가는 워크로드뿐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서버든지 워크로드로 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때문에 저희 제품은 단일 콘솔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클라우드건 온프라미스건 단일 콘솔에서 전부 다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객이 저희 클라우드 콘솔을 사용하시게 되면 뭐 AWS나 애저나 GCP에 있는 워크로드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호해드릴 수가 있고요. 또 물리적인 서버 같은 경우도 저희 클라우드 콘솔로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부 고객 같은 경우에는 우린 클라우드 싫다. 우린 온프라미스로 구축하고 싶다. 그럼 저희 솔루션을 온프라미스로 구축하시게 되면 동일하게 클라우드와 동일한 환경으로 되어 있고요. 이 온프라미스 서버에서 AWS나 GCP 애저에 있는 리소스도 원격으로 다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내부 자산들도 전부 다 온프라미스로 연결해서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트 쪽에 물리적 서버뿐만이 아니라 클라우드에 올라가는 쿠버네티스, 뭐 렌처라든가, 뭐 다커라든가 다양한 환경의 리소스 기반들 저희가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마 저희가 세미나를 굉장히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저희 이제 AI 엔진을 굉장히 이제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동일하게 PC에서도 시그너처 기반으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AI 기반으로 PC 내에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AI 엔진에서 스스로 시그너처 없이 스스로 판단해서 이거 악성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게 되고요. 그 판단 대부를 가지고 이제 악성 코드를 막아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은 이제 레미데이션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보안 솔루션은 어떤 공격 행위는 막지만 어떤 악성 코드가 했던 행위에 대해서 저장하거나 로깅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악성 행위로 판단된 프로세서 같은 행위들을 전부 다 100% 로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레미데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격 전 상태로 돌아간다거나 아니면 해커가 변경한 값들을 원래 상태로 복구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맨 밑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이트리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화이트리스트라고 하면 회사에서 지정한 프로세스만 실행되게 하고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이제 차단하게 되거든요. 저희 애플리케이션 컨트롤 기능이 이제 비슷한 기능인데 저희 에이전트를 설치하게 되면 저희는 학습이나 러닝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프로세서가 최초에 생성된 그 날짜, 타임셋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새로운 이미지나 서버를 설치해서 올리게 되면 오늘 기준으로 오늘까지 있었던 프로세서는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게 되지만 내일 가서 제가 설정한 시간을 넘어가서 내일이나 모레 새롭게 프로세서가 들어왔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프로세서인데 변경됐다거나 이러면 이제 실행하지 못하도록 자동으로 이제 차단해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애플리케이션 컨트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저희 제품은 기본적으로 모든 로깅을 하기 때문에 EDR 관점에서 서버 쪽에서도 리눅스, 뭐 윈도우 상관없이 돌아가면서 실행하는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로깅을 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실시간으로 AI 기반으로 차단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정상 행위로 판단된 거는 전부 다 로깅을 해서 스토리라인하는 뒤에 이제 말씀드리는 저희 핵심 기능인데 스토리라인을 통해서 이제 분석할 수 있고 인시던트를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을.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저장했다고 하더라도 분석이 복잡하거나 어려우면 사실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네. EDR이 처음 나왔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노고 다 저장돼서 있다는 건 아는데 너가 찾아서 해결해. 이거 굉장히 어렵고 또 엄청난 고도의 전문 인력이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EDR이 사실 그때 초기에 맹점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AI를 통해서 해결을 했고요.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리모트 쉘이라고 해서 저희 에이전트를 통해 가지고 서버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는 일단 호스트 서버에 들어가서 호스트 서버를 통해서 팝으로 이렇게 2차로 접속을 해야 되는데 저희 에이전트가 설치되게 되면 다이렉트로 팝으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기능들이 이제 강화가 돼서 아까 말씀드리던 것처럼 단일 콘솔에서 물리적 서버 클라우드건 온프라미스건 클라우드 GCP건 AWS건 관계없이 모두 다 단일 콘솔에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 올라가는 경우에는 오토 스케일링이라고 해서 저희가 최초의 호스트 서버에 그 워커로드에다가 하나의 파드로 구성하게 되면 얼마나 추가적으로 파드가 추가적으로 구성되더라고 자동으로 확장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에이전트 설치할 때도 클라우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마스터 노드에만 설치하게 되면 나머지 워크로드는 자동으로 다 확장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고요. 설치도 이제 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맨 밑에 보면 이제 커밍순이라는 거가 있던데 클라우드 시큐리티 포스처 매니지먼트 이건 뭡니까? 저거는 말 그대로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에 대한 형상을 관리한다는 뜻이에요. 포스처니까 어떤 형상을 관리.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클라우드에 봤더니 비밀번호를 1, 2, 3, 4로 간단하게 해놨다거나 아니면 이 서비스는 쓰지도 않는데 떠 있다거나 원래 암호화를 해서 보관해야 되는데 암호화가 안 돼 있다거나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이런 그 설정에 대해서 저희가 스캔을 해가지고 어떤 컴플라이언스 기반의 유비가 된다 안 된다를 이제 점검해 주는 툴입니다. 이게 이제 현재 로드맵에 있고요. 올해 아마 상반기 정도에 나올 거로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면은 CIS 미국의 이제 협회거든요. 보안협회 같은 그 협회 기준 관점이라든가 FIM이라고 해서 이제 파일 인테그리티 모니터링에서 파일에 있는 워크로드 상에 있는 파일들이 뭔가 불법적으로 변경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탐지할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뭐 클라우드가 되면서 이게 가상 머신 또 이게 컨테이너 이런 것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이제 로직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버처럼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생기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말 관리하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네요. 예. 뭐 한두 대면 상관없지만 1000대, 2000대 그렇죠. 이렇게 넘어가면 이건 뭐 생겼다 없어졌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아마 제가 설명드릴 장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표고요. 이제 스토리라인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하나의 이런 행위들이 PC에서 일어나는 프로세스의 행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PC로 실제로 서버에서 엔드포인트에서 이런 행위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일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이 행위가 악성 행위였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요거를 딱 탐지하게 되고 이 악성 행위가 여기서 발생을 했지만 이 앞단에 이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이런 프로세서라든가 관련 작업들을 자동으로 이렇게 스토리 라인으로 이제 묶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서가 악성으로 변경된 이후에 여러 가지 행위를 확장돼서 이제 PC 내에서 공격을 이제 수행하게 되거든요. 그럼 확장된 행위들을 모두 다 이제 굴비역듯이 엮어서 이렇게 쭉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이름을 저희가 스토리 라인이라고 부여해서 스토리 라인 아이디를 이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저 중간에 저 이제 어떤 그 해킹 어떤 이상 징후 거기 그 포인트를 그 포인트 사람이 딱 찍으면 굴비역듯이 다 쫙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다 딸려 나오는 거예요. 그걸 사람이 일일이 수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랜섬웨어에 걸리면 확장자가 변경되거든요. 그러면 이 프로세서 확장자가 변경된 행위만 딱 찍은 다음에 여기에 스토리 라인을 딱 끄집어내게 되면 어떤 프로세서가 이 확장자를 변경했고 이 프로세서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들어왔고 이런 게 전부 다 딸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EDR의 가장 큰 뭐 골칫거 초창기에 이제 문제였던 로그는 다 있지만 분석이 어렵다. 이런 것들을 이제 AI 엔진을 통해서 스토리 라인을 통해서 해결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AI 엔진에서 발생한 모든 행위들을 전부 다 저장을 해놓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공격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차단한다거나 격리한다거나 복구한다거나 이런 설정들을 자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드에 저장 시에는 최대 로그가 1년 동안 저장이 되거든요. 악성이건 정상행위건 고객이 1년 동안 그 일어나던 행위들을 자동으로 이제 연관 분석을 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또 고객분들은 1년으로 부족하다 이러신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AWS 같은 경우 카프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분들께서 갖고 계시는 SIM으로 로그를 직접 내려가지고 내부에서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릴 수도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건 이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브라우저에서 제가 뭐 CNN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여기에 어태커.말이라고 하는 이 악성 코드를 제가 다운로드를 받은 겁니다. 다운로드 받았더니 이게 실제로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악성 익스플로이트였습니다. 이게 이제 드라퍼가 돼가지고 당연히 이제 PC에 들어왔고 이제 잡A로 이제 등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잡A가 예를 들어서 바로 실행되면은 뭐 누구나 쉽게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이틀 있다가 아니면 1시간 있다가 실행됐을 경우에는 로그가 엄청나게 1시간 동안 많이 생성됐기 때문에 이걸 찾는 건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잡이 이제 실행되게 되고요. 페이로드를 떨어뜨리면서 권한 상승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윈도우 폴더 밑에 DLL 파일을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이 DLL 파일이 실제로 이제 실행해서 봤더니 리얼 프린터.dl이고 윈도우 메모리상에 이제 사이드 로딩을 해가지고 이게 프린터 쪽에 가는 뭐 이런 거 수프로라든가 이런 취약점을 통해 가지고 OS를 공격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정보를 외부 유출하게 되는데 그때 CNC가 연결이 되면서 샘에 관련된 계정 정보나 이런 것들을 다 게더링하게 되고 키로그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외부로 유출할 수 있는 환경이 구성되게 됩니다. 그럼 이 작업들이 바로바로 일어나도 분석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어떤 시간이라든가 텀을 두고 발생하게 되면 더 어렵게 되거든요. 저희 스토리라인에서는 이런 행위들을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이거 없었던 파일인데 이게 있네? 요거만 딱 쫙 잡아당기게 되면 이 관련된 이게 최초 어디서 들어왔나? CNN에서 들어왔구나. 이런 정보를 다 이렇게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석에 대한 전문성 없이도 굉장히 쉽게 어떤 행위만 보고 잡아당기면 다 딸려 나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AI 기반의 엔진들이고요. 악성 코드는 시그너처가 아니라 행위 기반으로 이제 차단하게 되고요. 감염 시 복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또 악성 행위뿐만이 아니라 정상 행위까지 다 로깅이 되기 때문에 위협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악성 행위로 판단되게 되면 실시간으로 킬을 할 수가 있고, 또 매체 제어나 방화벽까지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로그가 다 남아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스레 선팅이 가능하게 되고요. 내부의 데이터를 저장된 데이터를 통해서 악성 행위를 자동으로 찾아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인저라는 모듈을 통해 가지고 저희 에이전트가 그 스캐너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까 이제 구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3,000대, 4,000대의 서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센트럴문이 설치 안 된 PC가 예를 들어 100대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거 홀이거든요, 보안적인. 근데 일일이 사람이 다니면서 찾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저희 에이전트가 이 스캐너가 돼가지고 자동으로 스캔을 쭉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계속 해서 설치한 데 4,000도 중에 설치한 데 300대를 찾아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찾아줄 뿐만이 아니라 또 원격에서 설치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격에서 스크립트 기반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레인저 기능이고. 그러니까 프로파일링을 하는 거네요. 전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보통 이런 거 하려면은 뭐 네트워크에다가 어떤 장비를 달고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석하는데 저희는 네트워크 장비 없이 그 저희 설치하는 에이전트 자체에서 그걸 수행한다는 거죠. 그리고 RSO라고 해서 이제 뒤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서버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값이라든가 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게더링할 수 있는 정보를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C 안에 있는 것 중에서 뭔가 우리 서버가 좀 이상하다, 공격을 당한 것 같다. 근데 보니까 이게 자바 관련 공격인 것 같다고 막 추정이 된다고 하면 서버 내에 있는 자바스크립트를 전부 다 게더링해서 다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가져와서 하나하나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DLL이 이상하다면 DLL 파일도 가져올 수 있고요. 아니면 현재 서버에 떠 있는 서비스 리스트를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서버에 존재하는 계정 리스트라든가 이런 것들 다 비교할 수가 있죠. 요거 뭐 대표적인 사례가 계정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자동으로 수집을 하게 해놓는 거죠. 해놓고 딱 봤더니 원래 없었던 계정인데 어느 날 봤더니 계정이 하나 추가됐다. 그러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런데 분석 용도로 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서버 내에 있는 다양한 값이나 파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제한적으로 다 원하시는 값으로 수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게 되고요. 스타는 보시면 스토리 라인 액티브 리스판스에서 앞에를 따서 스타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아까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 행위들이 연결돼 가지고 스토리 라인을 만들게 되거든요. 저희는 정책을 만들 때도 특정 사이트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하는 솔루션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CNN에 들어가는 걸 막아라. CNN에 들어갈 탐지, 이건 쉽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스토리 라인으로 이걸 만들기 때문에 CNN에 들어가서 어떤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이게 뭐 자바스크립트고 이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뭔가 실행이 되는 이런 것만 탐지해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행위 자체를 기반으로 알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문들을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다양한 조건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타면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강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분들이 그동안 이제 호스트 IPS라든가 CQOS를 이제 많이 사용하셨는데요. 그 가장 큰 차이점이 저희는 AI 기반이기 때문에 앞에 여러 번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AI 엔진에서 자동으로 이제 행위를 분석해서 차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패턴이 없다는 게 이제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킬이나 격리, 치료, 복구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보통 호스트 IPS나 CQOS는 차단만 되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고, 모니터링도 서버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 파일, 레지스트리나 네트워크 행위들은 전부 다 모니터링이 되고 로깅이 되기 때문에 이 변경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탐지할 수가 있고요. 또 변경하는 시점에 그 킬을 시켜서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 스타 룰을 통해서. 근데 호스트 IPS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예전에 국내 기업에 근무할 때 좀 써봤었는데 정책이 한두 개 될 땐 굉장히 잘 동작하는데 정책이 많아지게 되면 이게 엄청난 성능 부하가 오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리소스 사용량도 저희가 기존 보안 솔루션보다 굉장히 적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뭐 분석이나 치료, 포렌식, 스레너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보안 솔루션은 제공할 수 없는 기능들이죠. 저희는 로그가 다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고객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이렇게 좀 더 비교표 잠깐 보면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렇게 서버 보안 쪽에 IPS를 그러면 앞으로 이 센트럴문 이런 것들이 다 대체한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네, 저희는
당연히 그렇게 희망사항이겠지만 예, 희망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 역할들이죠. 고객분들을 만나서 실제로 이제 POC나 이런 걸 통해서 기존에 갖고 계시는 서버만 제품보다 뭐가 난지를 이제 설명해 드리고 POC도 하고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네. 바꿔 나가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엔드포인트도 그동안 이제 어떤 패턴 베이스로만 했던 것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것도 서버 쪽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맞습니다. 보안이 그렇게 바뀌는 것 같네요, 보니까. 핵심은 뭐냐면 이쪽 기존의 보안 솔루션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시그너처 없는 게 나중에 잡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네. 로그가 안 남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이거 행위를 다 남겨놨기 때문에 못 잡는다 하더라도 분석을 통해서 추적 관리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가장 그 스레 헌팅 관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저희 엔진 같은 경우 1차적으로 이제 그 실시간으로 파일을 분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파일이 디스크로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다운로드를 받아서 디스크에 써지는 경우에는 그 파일의 헤더라든가 특성을 분석해서 실시간으로 파일을 이제 AI 기반으로 이제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AI 엔진, 파일을 분석하는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일자로 들어왔을 때 검사를 해서 통과돼서 정상 파일로 판단되게 되면 이따가 얘가 실행을 시키게 되거든요, 사용자들이. 실행을 시키게 되면 이 프로세서가 하는 행위를 분석해서 행위 기반으로 악성이다 아니다. 이걸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악성으로 판단되게 되면 이제 킬을 시킨다거나 네트워크를 격리한다거나 이런 행위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것도 되게 가장 큰 장점인데 만약에 악성 프로세서가 있다고 하면 예전에는 이거 이제 일일이 손으로 들어가서 랜선을 뽑는다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자동으로 해당 프로세스에 킬을 시키고 서버가 네트워크가 안 되도록 락다운을 시킨다거나 이런 기능도 이제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정상 프로세스까지 다 남겨놓게 되니까 남겨놓은 저장된 값을 통해 가지고 스레드 헌팅을 할 수가 있고요. 향후에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다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도 최대 1년까지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보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SIM을 통으로 내릴 수 있는 기능까지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건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굉장히 제가 눈길이 가는 공격 형태라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어떤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을 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화면에 여기 URL을 보면 어디 접속 사이트에 들어가는지 정보가 나오거든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는 순간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굉장히 낮은 버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취약점이 많은 버전이었죠. 근데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자들이 원래 관리자들이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대부분 패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단 버전을 많이 사용하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걸 딱 클릭해서 웹사이트에 접속했는데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취약점을 통해 가지고 취약점을 통해서 OS로 이제 공격 침투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얘가 이 익스플로잇이 윈도우 쉘인 exploit.exe로 이제 침투를 해가지고 계정 정보를 훔친다거나 이런 행위를 하면서 랜섬웨어를 감염을 시켰습니다. 재밌는 건 파일이 하나도 안 떨어졌어요. 말 그대로 그냥 그 익스플로잇을 통해서 메모리상에서 공격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서버에 있었던 JPG 파일들을 전부 다 이렇게 확장자를 붙여가지고 파일을 이렇게 다 암호화를 시킨 사례였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희는 메모리상에 있으면서 AI 엔진이 전부 다 행위를 분석해가지고 시그너처 기반으로 시그너처 기반이 아니라 AI 엔진에서 이걸 탐지해서 보시는 것처럼 행위 기반으로 마이터텍 기준으로 값을 남기게 되고요. 그리고 이 행위가 일어났을 때 있었던 프로세서가 돌아갔던 거, 프로세서 불러왔던 거, 파일이 변경됐던 거, 네트워크 행위, DNS 행위, 이 모든 행위들 전부 다 로깅 해놓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분석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요것도 이제 서트 유틸이라고 해서요. 원래 굉장히 좋은 실제로 윈도우에 존재하는 정상 프로세서입니다. 요게 이제 인증서 정보를 가져온다거나 뭐 인증기관에서 인증 정보를 가져온다 이럴 때 사용하게 되는데 해커가 이걸 또 이용해서 악용을 한 거죠. 뭐 리빙 오브 랜더 어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GitHub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텍스트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게 그 파워쉘 기반의 악성 코드였고요. 이 서티유티를 통해서 이걸 다운로드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실행을 시켰죠. 실행을 시키니까 여기 화면에 있는 것처럼 파워쉘이 실행되면서 추가 공격을 이제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외부에서 다운로드를 받았죠. GPO.update. 이게 딱 보면 그러니까 뭔가 마이크로소프트의 GPO에서 업데이트하는 그런 걸로 보는데 이게 악성 코드인 거죠. 실제로 이게 악성 코드입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가 이제 진행이 돼서 공격을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시그너처였다면 이 파일이 공격을 했지만 이 파일은 이건 정상 파일이네 하고 시그너처 잡을 수 없다는 거죠. 정상 파일이라 하더라도 행위를 봐야 되고 만약에 백신이었다면 여기서 이 파일은 잡을 수 있겠죠. 원래 없는 파일인데 이제 시그너처로 있으면 잡을 수 있겠지만 당연히 시그너처가 없다면 또 못 잡는 거고요. 근데 저희는 행위를 보기 때문에 이 정상 파일이라 하더라도 악성 행위를 바로 이제 쉽게 탐지를 하게 됩니다.
요거 이제 서버상에서 이제 DLL 인젝션이라고 해서 이제 뭐 대표적인 메모리상의 공격 기법이고요. DLL을 통해 가지고 DLL이 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인젝션해서 공격하는 기법인데, 보시는 것처럼 메모리상에서 이런 행위가 일어났을 때 코드가 원격 프로세스를 통해서 인젝션이 됐을 때 마이터 어택에 코드 값을 남기게 되고요. 이걸 탐지해서 이렇게 로깅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로그를 많이 남긴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메모리상에서 악성행위가 있을 때 그걸 바로바로 차단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차단도 되고 로그까지 남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DLL 하이제킹이라고 해서 뭐 앞에 있었던 인젝션과 이제 비슷한 공격 기법인데, DLL을 통해 가서 하이제킹 하는 것들도 보시면 여기 하나의 값으로 해서 저희가 그 마이터텍 TTP 기준으로 정확하게 로깅을 다 남겨서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저렇게 마이터텍 기준으로 저런 코드가 다 남아 있으면 뭐가 좋아지는 겁니까? 어떤 게 편해지는 겁니까? 가장 좋은 게 이제 마이터가 뭐 그 EDR이나 NDR 쪽의 바이블 같은 회사거든요. 그래요. 여기다 코드가 이제 공격 10단계로 단계로 이렇게 남겨놨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적이 없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행위를 잡았다고 탐지는 됐습니다. 탐지됐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행위인지 이걸 저희가 또 일일이 봐야 되는데, 여기는 쉽게 마이터텍에 보시면 단계에서 뭐 방어기술 우회 단계다 하고 딱 찍어주니까 이게 어떤 행위였다는 걸 쉽게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책의 목차처럼 일목요연하게 그렇죠. 딱 갈 수가 있는 건데 저게 없으면 그냥 딱 뭐 공격이 있었나? 그러니까 뭔가 구체화를 못 시키는 거네요. 예, 그렇죠. 이게 있으면 더 좋은 게 이제 표준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MDR이라든가 다른 제품, 다른 갖고 계시는 XDR이라든가 이쪽에서도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통일성 있게 관리가 가능하겠죠. 네. 국내에서 지금 뭐 이 보안 분야에 있는 분들이 이 마이터텍을 많이들 이제 활용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저거 거의 뭐 지금 거의 뭐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 업체들도 대부분 저도 보안 분석하시는 분들은 네, 그렇죠. 무조건 필수고요. 또 검색할 때도 좋은 게 이 코드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솔루션 저희가 분석해놓은 로그 중에서 이 코드를 딱 넣게 되면 이 코드에 해당하는 디펜스 이베이전 행위가 있었던 걸 쉽게 검색해 볼 수가 있겠죠. 역으로. 이건 이제 리눅스 쪽이고요. 크립토 마이너 이제 사례입니다. 실제로 이제 크립토 마이너가 이제 서버에 돌아가서 이제 어떤 악성 행위들을 저희가 탐지한 거고요. 크립토 마이너에서 그러니까 기업의 서버를 채굴용으로 이용하는 거죠, 해커들이. 그죠? 네, 맞습니다. 저거는 뭐 특히 기업 서버 온프리미스가 아니라 클라우드에 있으면 비용이 엄청나게 나올 수 있겠네요. 이거 정말 치명적이죠. 네? 몇 천만 원 나올 수 있겠다. 그 다음 달에 예를 들면. 서버 쓰지도 않는데 다음날 났더니 엄청난 돈이 나와서 찾아봤더니 뭐 CPU 엄청 높고 막 이것저것 해봤더니 크립토 마이너에서 우리가 쓰지도 않았는데 돈은 막 몇 천만 원 내야 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더 재밌는 거는 이게 오토 스케일링이 되니까 서버가 쭉쭉 나누면 정말 황당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리눅스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는 실행되면서 해당 자기가 원래 원본 파일을 지우고 많이 이렇게 이제 지우고 나서 메모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얘가 실행했는데 자기가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자기의 실행의 행적을 지우기 위해서 이 파일을 삭제해 버린 겁니다. 저희가 이 행위를 탐지한 거고요. 탐지가 되니까 바로 커넥션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저희가 SSH를 통해서 들어가서 이걸 실행시키니까 이 프로세서를 죽이고 들어왔던 경로인 AI 기반 AI 엔진에서 분석해 봤더니 얘가 시큐쉘을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이걸 실행했네? 아니까 시큐쉘도 악성이라고 판단하고 바로 끌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끌어서 섹션이 끊기게 된 거고요. 보시면 이제 마이터텍 기준으로 해서 코드를 이렇게 남겨놓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분석할 때 요거만 딱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되는 거죠. 요것도 이제 쉽게 말하면 AI 엔진의 가장 큰 핵심, 아까 스토리라인의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실행됐지만 이거 커넥션 왜 끊었냐 그러면 결국에 스토리라인에서 추적해 봤더니 이게 시큐쉘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끄는 거죠. 이런 것들도 이제 AI 엔진의 가장 스토리라인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요거 이제 스레 헌팅 사례인데요. 보시면 검은색은 정상행위입니다. 정상행위고 이제 요거는 악성행위로 이제 판단된 거죠. 보시면 이제 썬더보드라고 해서 이메일 프로그램이거든요. 이메일을 확인했고 이게 뭔가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세븐집으로 이걸 풀었던 거죠. 풀어서 봤더니 시큐리티 업데이트.exe라고 공격자가 뭔가 보안 업데이트인 것처럼 가장하려고 이렇게 이름을 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실행했더니 파워쉘로 실행되면서 파워쉘 스크립트가 실행되면서 이제 뭐 암호화되거나 뭐 악성행위를 했을 건데 여기까지는 정상행위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메일 체크하고 다운로드 받은 건 뭐 정상행위 범위니까 검은색이고 악성으로 돌아갔을 때만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EDR을 설치하시고 콘솔에서 보시게 되면 이게 빨간색, 검은색에서 정상, 악성이 이렇게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요걸 클릭하게 되면 요걸 이제 클릭하게 되면 요건 썬더버드 이상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요걸 클릭하게 되면 실제로 요 다음에 있었던 행위들이 줄줄 이렇게 약간 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게 엄청난 실타래처럼 스토리라인. 예, 스토리라인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가적인 기능이 이게 인크립트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읽어볼 수 없도록 이렇게 확인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걸 이제 복호할 수 있는 기능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복호하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가독성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바꿔주게 되는 기능도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로그포제 뭐 최근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는 지속적으로 본사에서 로그포제 관련된 패턴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로그포제가 하는 행위들에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포제가 실제로 로그포제 기반으로 악성 코드가 나온 것들의 해시값들을 이렇게 다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사용자들은 이미 저희 EDR 로그에 이 프로세서 서버마다 돌아갔던 프로세서의 정보들이 다 저장돼 있거든요. 그거 딱 돌려보면 여기서 이런 게 몇 월 며칠 날 어떤 서버에서 이게 실제로 이런 해시값을 가진 PC가 프로세서가 돌아갔다 이 정보가 있으면 쉽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기반으로 해시값 기준으로도 가능하고 이쪽 같은 경우도 로그포제인데 톰캣 서비스를 통해서 확장인자에 이런 확장인자를 주게 되면 이거는 로그포제를 공격할 때 이제 시도하는 타입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 인자라든가 매개 변수, 프로세서와 매개 변수 기반으로도 다 검색할 수 있는 기반을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명령을 걸어놓게 되면 이런 행위가 일어날 때 바로 킬을 시켜서 차단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이제 분석 월 단위로 아니면 분기별로 이제 분석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섀도우 패드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국내는 아직 뭐 많이 안 알려졌는데요. 공격 툴이고요. 실제로 이제 모듈러에서 이제 만든 공격 툴입니다. 여기도 이제 저희가 이제 와치가드라고 해서 매월 새로운 공격 코드에 대한 분석 리포트를 무료로 현재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된 기능 섀도우 패드라고 해서 이런 공격 툴이 나왔는데 이 공격 툴이 이 툴에서 할 때 사용하는 기법, 공격 기법들을 이렇게 찾아서 정리를 해드리게 됩니다. 예, 이 툴을 사용하게 되면 프로세서 인젝션이 되고 뭐 프로세서 디스커버리 기능이 있고 관련된 공격 행위들이 나오게 되고 마이터 택의 또 코드 값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 제품을 사용하시게 되면 말 그대로 자동으로 이런 것들이 다 분석되면서 자동 로그가 남겨 있기 때문에 쉽게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공격 패턴이나 이런 게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요것만 딱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스쿼럴 와프라는 공격 기법이 우리 쪽에 뭐 있냐? 이거 딱 눌러서 요걸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 스쿼럴 와프 관련된 그런 공격 기법들이라든 공격 기법으로 공격을 했다거나 아니면 이런 관련된 해시가 있는 것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예전처럼 뭐 검색할 필요 없어요. 요것만 다 클릭하시면 요 관련된 취약점이 행해졌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그게 해시값으로 지문 찾듯이 해시값으로 하는 게 굉장히 편하네요. 예, 해시도 가능하고 아까 이제 명령이라든가 뭐 매개 변수도 가능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다 가능하고 해시는 정확하죠. 지문처럼 베푸니까 그렇죠. 해시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스타라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스토리라인 액티브 디렉토리라고 해서 일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하나의 당일 행위를 잡는 게 아니라 스토리라인처럼 스토리라인도 여러 가지 행위가 이제 묶여 있는 행위를 이제 탐지하게 하는 기술이고요. 이렇게 돼야지만 뭔가 우리가 쓸데없이 어떤 과탐 같은 것이 그렇죠.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런 행위가 공격자가 하는 행위를 정말 정확히 찍어서 세네 개 행위를 딱 정책으로 만드니까 오탐이 없죠. 그래서 요건 이제 예제로 하나 뭐 보여드리면 뭐 파워쉘로 했는데 파워쉘 중 무조건 파워쉘이 실행됐다고 잡으면 이건 말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파워쉘도 파일이 삭제되는데 5개 이상 삭제된 걸 잡아라. 간단하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행위를 덧붙여가지고 파워쉘이 실행되면서 파일을 5개 자르면서 뭔가 새로운 파일을 라이트하는 행위가 있을 때 같이 잡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행위 자체를 여러 가지 행위 자체를 복수계로 해가지고 이제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제 리모트 스크립트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해서 3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는 데이터를 컬렉션할 수 있습니다. 서버 쪽에 있는 뭐 어떤 데이터든 간에 예를 들어서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의 내역이라든가 현재 있는 계정이라든가 현재 패치되어 있는 패치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컬렉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아티팩트라고 해서 서버상에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패키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컬렉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컬렉션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컬렉션이 쉬워야 될 거 아닙니까? 관리 잡지는 편하게 이제
클래식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네. 여기 보시면 저희가 예전에 만들어 드리거든요. 네. 시큐리티 이벤트 로그를 땡겨와라. 그럼 그 서버에서 시큐리티 이벤트 로그를 땡겨오는 거고요. 뭐 특정 드라이버에서 어떤 파일이 있는지를 찾아라. 그러면 얘가 명령을 내리게 되면 C 드라이브에서 어떤 파일이 있냐 이걸 찾게 되면 리눅스 같은 경우는 어떤 파티션에 어떤 파일이 있는지를 찾아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액션은 서버에 원격으로 액션을 내릴 수 있나, 뭐 폴더를 삭제라든가, 뭐 파일을 어디로 옮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이제 센트럴에서 이런 스크립트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 뭐 이런 걸 만들어주는 팀도 내부에 있고요. 아니면 고객이 직접 나는 자신 있다. 그러면 이제 파이썬 기반으로 직접 스크립트를 짜서 스크립트를 넣어가지고 실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쭉 숨가쁘게 한 40분 동안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제품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가장 핵심은 리눅스 쪽은 저희가 유저 모드로 이제 동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커널 모드가 아니기 때문에 리부팅이 필요 없습니다. 설치가 되더라도 리부팅 없이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AI 기반의 이제 시그너처가 아니라 정적 동적 탐지 엔진을 통해서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를 막을 수 있고, 저희가 설사 못 막는다 하더라도 스레트 헌팅을 통해서 위협을 탐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콘솔이 또 단일이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서버는 이 콘솔을 써야 되고 PC는 이거고 클라우드는 다르고 나뉘어 있으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단일 콘솔은 모든 걸 다 통합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 도커 같은 가상 환경을 현재 100% 지원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EDR 로그를 통해 가지고 앞에 이제 설명드린 스타라든가 RSM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서버 쪽에서 원격에서 다양한 로그들을 분석하고 스레트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다 근데 2번에 있지 않습니까? 아까 스토리라인. 네? 딱 한 포인트를 이상하네? 그 포인트 딱 잡으면 굴벽듯이 관련된 것이 쫙 나온다는 거. 그거를 물론 말로 하셨을 때 굴벽듯이 나와요. 근데 그걸 한번 실제로 시청자분께서 체험해 보시면 그렇죠. 확 나올 것 같거든요. 정말. 네, 맞습니다. 이거를 시청자분께서 저 굴벽듯이 한번 어떤 포인트에서 한번 쫙 굴벽 딱 나오는 것을 체험해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저희 쪽 연락을 주시면 저희 당연히 뭐 찾아뵙고 설치해 드리고요. 근데 쉽게 해볼 수 있어요, 이분들이? 그럼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에이전트를 설치해주고 운영하시면서 발생하면 제일 좋고요. 만약 운영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샘플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샘플을 놓고 이제 한번 테스트해 보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건 쉽게 이제 데모를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네. 저건 진짜로 한번 체험을 해보셔야지 확 와닿으실 것 같아. 네. 이게 저희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 제가 이제 한 1년 정도 됐는데요. 지금까지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재계약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품을 한번 써보시게 되면 제품에 대한 퀄리티를 이제 쓰시면서 이제 알아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뭐 100%는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랜섬웨어에 감염된 고객도 몇 번 있었는데요. 대신 저희가 그 스냅샷을 보호해가지고 방어를 못해서 감염된 적은 있지만 복구는 다 시켜드렸습니다. 원래 상태로 복구는 다 시켜드렸고요. 그리고 다 분석이 다 됐기 때문에 백신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백신뿐만이 아니라 그 레거시 솔루션 같은 경우는 못 맞게 되면 대응할 수가 없거든요. 대부분 포맷으로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도 뭐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못 막은 사례가 몇 번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 전부 다 복구를 해드리고 향후 이제 분석을 해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내에서? 아니 해외에서? 국내에서. 그런 사례 갖고 좀 여기서 얘기해도 좋겠다. 근데 어떠세요? 지금 센티원 지금 국내에 알려진 지가 이제 1년 좀 넘었나? 네, 1년. 네네. 1년 됐는데 국내에서 작년에 이렇게 반응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습니까? 실제로. 저희가 뭐 여기서 이름을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네네. 굉장히 큰 고객들을 많이 저희 레퍼런스가 됐고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예, 알만한 회사들이 많이 있죠. 네. 그것들을 한번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찾아뵙고 자세하게 데모도 보여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자, 좀 이따 이제 설문도 이제 할 거니까 설문에서 여러분들 또 추가적인 뭐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 상담 항목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일규님, 최근에 로그4j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곤란을 겪고 있는데요. 센티널1은 이런 심각도가 높은 위협을 경쟁 벤더사 대비 얼마나 먼저 인식하고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패치 보급 기여 같은 패치를 신속하게 보급하고 하는 것들을 기여하는지. 네.
이런 것들이 로그4j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지 않습니까? 유사한 것들이 네네네네. 계속해서. 네. 저희는 저거 부분을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로그4j도 그렇고요. 그리고 예전에 나왔던 그 솔라인지도 그랬고요. 다양한 이 취약점들에 대해서 AI 엔진에서 자동으로 다 식별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그너처가 아니기 때문에 시그너처 기반에서는 무조건 잡아서 시그너처를 만들어 넣어야 되거든요. 네네네. 저희는 행위 기반으로 행위로 분석했기 때문에 네. 전부 다 이런 걸 사전에 다 대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패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사실 패치가 필요 없습니다. 엔진 자체에서 행위 기반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네. 자, 여러분들 개별적인 질문에 대해서 또 좀 개별적인 답글도 있으니까 답글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전현주님은 행위 기반 탐지 기능을 위해서는 시그너처 대신에 행위 데이터에 대한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 같은데 행위 데이터에 대한 업데이트 주기가 있는지요? 근데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네. 행위 데이터 같은 게 저희가 이제 AI 엔진을 사용하신다고 하면 저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장점이 뭐냐면 저희가 최초의 에이전트를 설치해서 프로파일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연구소에서 웹 버전이 나오기 전에 저희가 한 20년 정도 동안 계속 그 프로파일링 해놓은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습이 끝난, 이미 모든 학습이 끝난 상태에서 에이전트를. 이미 모델이 있는 거지, 모델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런 그 업데이트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럼 물론 이제 운영하면서 얘가 우리 이렇게 만들었는데 뭔가 완전 오작동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업데이트를 내리게 되는데 그건 다 실시간으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당연히 이제 개인이 할 수는 없고요. 저희 본사 개발자들이 이제 하도록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사님 오늘 그 답변 주신 좋은 질문자 두 분 이름 네네네. 적어주세요. 네. 네. 윤성원님께서 행위 기반 탐지 기능과 시그너처 기반 탐지 기능을 모두 갖춘 센티널1의 솔루션이 행위 기반이나 시그너처 기반의 우선순위는 어떤 방식으로 선택할 때도 AI가 작용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분석관이 유능하다면 그 설정을 변경할 수도 있는지요? 아니 그 설정은 변경할 수 없고요. 본사에다 하도록 개발자들만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시그너처 같은 게 저희도 있습니다. 아까 레퓨테이션이라고 해서 해시 같은 경우에는 지문처럼 이건 뭐 누가 봐도 100% 악성 코드거든요. 그런 해시로 해가지고 앞단에서 이제 먼저 해시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윤성호님이 질문하신 부분에서는 이제 시그너처 기반의 해시가 먼저 탐지하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행위로 이제 분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네. 김민경님, 행위 기반의 탐지 역시 시계열상 행위 순서들이 하나의 패턴처럼 사용되므로 기존의 패턴 매칭 방식에 취약점처럼 무의미하거나 반복적인 행위를 중간중간 넣음으로써 탐지 회피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지? 이것도 굉장히 뭐 난이도가 있는 질문이네요.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결적으로 이제 제공하는 건 맞고요. 중간에 이제 무의미한 행위를 넣는다 하더라도 저희 그 행위 AI 엔진에서 행위를 분석할 때 여러 가지 행위가 합쳐져 가지고 100점, 90점이 넘으니까 악성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특정 행위는 단 한 번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스냅샷을 깬다거나 이런 행위는 단 한 번만 하더라도 이건 100% 악성 코드거든요. 그럼 그런 행위가 하나만 있더라도 바로 탐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악성 행위가 넣는다 하더라도 저희는 스토리라인으로 행위에 대한 흐름을 다 보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하나 여러 가지 그러니까 RM 명령을 그냥 RM 명령만 쳤을 때 바로 탐지하는 것이 아니라 앞전에 상에 무슨 이런 이상한 행위가 있었고 RM을 치니까 이걸 공격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스토리라인으로 깨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이기정님, DB 서버에 랜섬웨어가 감염돼서 고생 좀 했습니다. 기존 공유기 대신 UTM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UTM을 사용하는 것보다 공유기 플러스 방화벽 장비를 구성하는 것이 나을지와 사내 보안을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감이 안 잡혀가지고. UTM은 이거는 뭐 저희 제품을 한번 테스트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네. 이건 이제 네트워크 쪽에서 해결하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네. 물론 네트워크도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핵심은 결국에 엔드포인트에서 모든 랜섬웨어나 행위들은 엔드포인트에서 결국에 일어나거든요. 서버 자체에서. 그러니까 이 서버 자체를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 랜섬웨어는 저희가 또 굉장히 효과적이고 복구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대응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김우태님, RSO는 단말의 부하를 줄여주는 관점에서 의미는 있을 수 있지만 혹시 이런 행위가 네트워크 단에 있는 보안 솔루션에서 악성 행위로 탐지되어서 차단될 위험은 없을까요? 저희 다 암호화돼서 사설 포트를 암호화돼서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솔루션에서 탐지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 네네.
박재호님, 센티넬1의 악성 코드 차단 솔루션은 네트워크에 접속 없이도 제로데이 공격 대응이 가능한지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네. 행위를 어차피 엔드포인트 상에서 서버 상에서 행위를 보기 때문에 네트워크에서 보지 않더라도 얘가 설치돼가지고 패턴을 다운로드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행위 자체를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네트워크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공효님, 회사와 재택으로 인해 사용자 PC에 따른 에이전트 실행이 진행될 경우 내부망이 아님에도 EPP, DDR, AV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가동될까요? 네, 뭐 당연히 가능하죠. 네.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뭐 시그너처가 없기 때문에 그 집에 계신다 하더라도 그 서버 자체를 클라우드로 구성하게 되면 뭐 회사에 있건 집에 있건 동일하게 데이터가 올라가는 거고요. 만약에 회사에 온프라미스로 구성해 놓으셨다면 그 온프라미스 서버를 공유 IP를 줘가지고 접속만 되게 하면 데이터가 수집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크게 뭐 이슈가 없고요. 만약에 접속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데이터를 캐시로 갖고 있다가 저장해놓고 PC에 저장해놓고 있다가 콘솔에 붙는 순간 다시 보내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양성필님, 센티넬1의 엔터프라이즈 EPP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요? 또 가시성 및 감지 누락에 대한 어떠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요? 이거는 여기서 이제 말로 설명드리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대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했던 POC에서 저희가 탐지나 이런 것 때문에 이슈가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리고 뭐 마이터텍이나 나온 리포트를 보더라도 저희가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거든요. 외부 평가 기관에서도. 그리고 바이러스 불리틴에서 제가 매년 이제 패스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기회를 주시면 샘플이 있으시면 가지고 계신 샘플을 저희가 직접 증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외부 기관에서도 굉장히 현재 좋은 점수를 받고 있고요. 문주웅님, 원 클릭 스레드 헌팅이 수행되는 프로세스 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그 헌터 익스텐션을 설치하게 되면 브라우저 상에서 이제 별도의 그 익스텐션으로 구성이 되게 되고요. 아까 보시는 것처럼 화면을 딱 클릭해서 원클릭하고 나서 검색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콘솔로 자동화 화면이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지님, 보안 분석 전문가가 없는 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뭐 서비스 같은 것이 있는지요? 지금까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엔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석이 필요 없습니다. 자동으로 악성 코드를 잡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 제품을 선택하시게 되면 저희 엔진에서 그 본사에서 계속 그런 분석 패턴이 자동으로 내려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이제 분석해서 결과를 쉽게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박 이사님은 앞으로 그러면 이제 보안 분야에 AI가 앞으로 훨씬 더 많이 더 그 적용되리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예, 이미 뭐 지금 저희 제품은 머신러닝 기반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딥러닝이라고 해서 그보다 한 단 진화된 제품들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나오는 제품들은 전부 다 AI 기반인 것 같아요. 보안 쪽은 다. 그래서 그 왜 그러냐면 사람이 하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시그너처럼 너무 많으니까 일일이 대응도 못하고 결국에는 사람 대신 기계가 이걸 자동으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이 뭐 유일한 방안이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기계는 24시간 학습하니까 그렇죠. 글로벌하게 그죠? 글로벌한 데이터를 갖고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클라우드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데이터가 다 클라우드로 모여서 여기서 가공이 돼야지만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황찬우님, 랜섬웨어가 걸린 데이터를 제공되는 포렌식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를 복구한 성공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포렌식을 통해서 어떤 정보 수준까지 침입이나 변경에 대한 내용 등을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침입이나 변경 유형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포렌식 기능을 통해서 바로 해당 공격을 바로 신고까지 하는 경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건지요? 신고는 안 되고요. 대신 앞에 말씀드린 저런 부분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실제로 뭐 랜섬에 걸렸던 것도 제가 자동으로 복구했고요. 복구 못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복구해서 전부 다 포렌식까지 해서 다 심의 경로까지 확인, 대부분 고객사에서 네. 현재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윤성호님, 센티넬1에서 log4j에 대해서 전사적으로 지원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온라인상에서 특정 URL을 입력하면 그 URL 서버들이 log4j에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체크할 수 있다는 것인지요? 저거는 안 되고요. 저거는 당연히 그 서버에 저희 에이전트가 깔려 있으면 거기 나오는 값을 분석해서는 가능한데 요거는 이제 아무것도 없이 저희가 URL 넣었을 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런 기능 현재 제공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김민경님은 센티널 EDR은 타 제품에 비해서 엔드포인트 성능 부하를 최소화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의 분석과 실행으로 이게 부하가 최소화되는 것인지요? 네, 그거 뭐 당연히 그 시그너처 같은 경우는 이게 시그너처 많아지고 너무 많아지니까 이걸 일일이 비교하려면 부하가 갈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는 시그너처가 없으니까 행위로 분석하니까 당연히 부하가 높지 않을 수밖에 없죠. 네. 유현동님은 뭐 질문보다는 이제 그냥 그 코멘트였는데 보안에 특화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과 동시에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지속적으로 학습을 수행하기 위한 학습 데이터를 선별하고 학습에 필요한 특징을 추출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저 질문을 보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저희 예전에 저희 CEO가 외부 기관하고 인터뷰했을 때 저희 CEO 그 외부 매체랑 인터뷰했을 때 미국 네. 방송에 출연했을 때 질문이 뭐였냐면 센티널의 가장 큰 핵심 가치가 뭐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저희 CEO가 대답했던 게 우리 회사에 갖고 있는 그동안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질문에 답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20년 이상 비즈니스를 하면서 다양한 공격 유통에 대한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쌓여 있는데 그게 결국엔 우리가 핵심 가치라는 거죠. 네네. 다시 말씀드리면 그만큼 알고리즘이 정확하고 다른 지금 AI로 새로운 업체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데이터가 없거든요, 걔네들. 그러니까 우리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핵심 가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지적이세요. 맞는 말씀입니다. 네네. 윤성호님은 센티널의 싱귤라리티 원과 같은 솔루션을 도입하면 기존에 있는 SIEM, SOA, XDR의 보안 기능 중 어떤 제품까지 커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DR 기능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SIEM과 SOA 같은 기능은 어떤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 대체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황찬호님, 안전한 재택근무에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실시간 수집 분석 통제가 필요한데 샌드박스 외부 UI 파일, 머레어 감염 여부 검사 및 APT 공격 등 제로데이 공격에 대한 탐지 및 방어에 대한 조언은 무엇인지요? 결국에는 이제 아까 저 말씀하셨던 게 결국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결국에 핵심은 뭐냐면 아무리 네트워크상에서 한다 하더라도 공격은 실제로 엔드포인트에서 일어나거든요. 모든 공격은 결국에는 물론 네트워크에서 사전에 엔드포인트에 들어오기 전에 막을 수 있다면 좋겠죠.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에 SSL이 많아지면서 트래픽이 뭐 90몇 % 이상도 암호화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트워크에서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디크리프션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보완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엔드포인트가 그래서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엔 엔드포인트를 해야 되거든요. 공격이 엔드포인트에서 일어나니까. 자, 압돌님? 이분은 이제 설마 여기서 AI 공격을 그러니까 AI를 막고 있는 거잖아요. 네. AI가 공격하는 거 그런 거죠? 저게 실제로 제가 예전에 논문이나 이런 걸 몇 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AI의 신경망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신경망을 공격하는 게 있고 하나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짓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AI가 혼동스럽게 만드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게 봤는데 제가 그걸 이제 본사에 한번 물어봤더니 본사에서 하는 얘기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실제적으로 구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네. 네, 그런 답을 제가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거기는. 네. 양지영님, 제로데이 공격할 때 일반적으로 보안 솔루션을 강제 종료 등을 시키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요? 저희는 그래서 엔티 템퍼링이라고 그 프로세서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또 많이 다운되게 되면 다시 이제 와치독을 통해서 다시 재실행 시키거나 이런 걸로 이제 2중, 3중으로 이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님, AI 보안 솔루션이라도 이전 로그 이력이 있어야 추가 방어가 되는 것인지요? 새로운 해킹 방법일 경우는 어떻게 AI가 방어를 진행하는 건가요? 로그는 없어도 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게 없더라도 행위 기반으로. 그러니까 저희는 20년 동안 쌓여있던 그 공격에 대한 그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있거든요. 그거 기반으로 이런 공격이 이럴 때는 반드시 이런 걸 변경한다. 이런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그거 기준으로 AI가 그걸 가지고 와서 어떤 행위가 있을 때 이게 공격이다 아니다 자기 스스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경성님,
보안 솔루션을 평가할 때 반드시 언급되는 것이 오탐률인데 오탐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줄일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오탐 감소를 위해서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제가 봐서 이제 AI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1년 동안 경험한 바로는 사실 오탐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지금 1년 넘게 지원했는데 지금 오탐이 발생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대신 과탐이라기보다는 이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센서티브한 거? 좀 더 예, 센서티브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DRM인데 이거 DRM의 정상행위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 쪽에서 DRM을 사는 행위지만 이거를 이제 공격 행위로 보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예외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DRM이 그 행위를 한 건 맞거든요. 자기 DRM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상행위를 한 거냐 우리가 봤을 때는 공격이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예외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공격이 아닌데 잘못 잡는 경우는 제가 이제까지 경험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윤성호님, 기존의 IPS는 암호화된 트래픽에 복화 기능이 없어서 그 윗단에서 SVA나 방화벽에서 암복화 기능을 제공해줘야 암호화된 트래픽을 검사할 수가 있는데 센티널1의 온프리스 제품이 IPS를 대체한다면 별도의 SSL 가속기 같은 솔루션은 필요가 없는 것인지요? 필요 없죠. 왜냐하면 그 네트워크 장비는 네트워크에서 트래픽을 보기 때문에 복화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엔드포인트에 있으니까 이게 아무리 디스크에 암호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메모리에 올라올 때는 다 복화돼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메모리 상에서 보기 때문에 저는 필요 없어요. 복화 암호화 솔루션은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김수열님, 알려지지 않는 최신 보안 위협에 대한 업데이트 방안과 주기는 어떻게 된 건지요? 이거는 저희는 아까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AING에서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업데이트 주기는 없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바로 행위로 분석하기 때문에 새로운 공격, 뭐 솔라인지도 그랬고 예전 새로 나온 공격들에 대해서 대부분 제가 어떤 시그너처 패턴 업데이트 없이 바로 다 탐지를 했었습니다. 양성필님은 센티널1은 랜섬웨어 공격이 디지털 에코시스템의 다양한 부분을 공격하는 경우 통합 인사이트와 제어 기능을 제공 가능한지요? 다시 말해서 기업 전반에서 패턴의 상관성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XDR이라고 해서 오늘은 이제 EDR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XDR은 익스텐디드라고 해서 이제 저희 제품뿐만이 아니라 갖고 계시는 네트워크 관련된 제품이나 이메일 제품이나 다양한 제품 로그를 같이 통합 분석해서 AI 기반으로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갖고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몇몇 분들 개별 질문에 대해서는 또 센티널1의 유저님께서 답글 남겨주고 있으니까 개별적인 답글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설문 좀 맞아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박사님 오늘 좋은 질문 하시고 두 분 이름 좀 불러주셨습니까? 일단은 아까 여현동님, 여현동님, 네. 그리고 이제 김민경님이 두 분이 여현동, 김민경 이 두 분께서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경품 보내드릴게요. 네. 자, 박사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할까?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이제 마지막 마치는 시간인데 저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제가 설명해도 이게 와닿지 않으실 수 있거든요. 네. 한번 데모를 통해서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특히 관심 있는 분들은 진짜 아까 그 AI가 어떤 특정 포인트, 미심쩍은 포인트를 딱 잡았을 때 관련된 부분이 굴비처럼 쫙 진짜 그렇게 갈성을 보여주는지 저 개인적으로 그것이 궁금해요. 과연 어떻게 보일까. 네.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싶은 분들은 상담 같은 거 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IT 관련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아이텍을 검색하세요. 클라우드엔 인프라, AI엔 빅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정보보호 솔루션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굿모닝 아이텍의 최신 IT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는 건 센스! 고객의 신뢰를 기술력으로 보답하는 굿모닝 아이텍.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